안녕하세요. 저 같은 젊은 미혼 여성이 사연을 쓰면 너무 재미없을까봐 솔직히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속풀이한다는 심경으로 꼭 사연을 써보겠다고 이번에 마음을 굳혔기에 염치불구하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필수적으로 저희 가족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내 가족 구성원의 막내였습니다.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저 순서였죠. 언니는 저보다 2살이 더 많지만 빠른 생일이라서 학년상으로는 저보다 3살이 많은 격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초등학교 외에는 학교를 겹쳐 같이 다닌 적도 없었고요. 저희 아빠는 술주정뱅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처음엔 술주정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가정폭력으로 번졌습니다. 저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게 완전히 심해졌고요. 만취한 아빠가 벌인 기행으로 엄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자 걷잡을 수 없이 사안이 심각해졌어요. 결국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때에 엄마와 같이 저희 세 식구는 짐을 싸서 아빠를 남겨둔 채 그 집을 떠났습니다. 원래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서울 끝자락 동네로 이사했어요. 이때부터 아빠랑 따로 살게 된 것이었고요. 예전부터 저희 집이 지방에서 살았던 건 아니었고 가족 4명 다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어느 도시에 살다가 제가 4살 때 아빠의 일자리 문제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갔던 것이었죠. 그 지방 도시가 공장 단지가 꽤 많이 들어서서 일자리 많기로 알려진 동네였거든요. 전 너무 어렸을 때라 아무 기억도 없지만 언니가 말해주기론 지방으로 내려갈 때 엄마가 되게 싫어했었대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었기에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겠죠. 그래도 저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내려갔던 건데 폭력과 우울로 점철이 되어 그곳의 생활을 마감하게 될 줄 과거에 그때 저희 가족 중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지방 생활이 청산되었습니다. 아빠를 제외한 저희 세 식구는 작은 집을 얻었고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엄마는 일 다니느라, 언니는 수험 공부하느라, 저는 질풍노도의 중학교 생활을 나느라 다 바빴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 생활 초장부터 너무 어둡고 우울했을 것 같으니까요. 언니는 원래 실력에 비해 수능을 망친 것을 비관하며 후회했고 재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 그 꼬라지에 재수생 탄생이라뇨. 그래도 난 빠른 생일이잖아. 재수해서 대학 입학해도 신입생들이랑 나이 같으니까 괜찮아. 태평하게 말하는 언니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언니는 단호했고 엄마는 언니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니 집안에서 나이 서열 꼴찌이자 일개 고등학생인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상황을 엎었겠어요. 엄마가 그거 돈 조금 벌어오는 걸로는 언니의 재수 뒷바라지까지 하기엔 벅찼습니다. 빤히 보이는 수순대로 몇 달 뒤에는 저희 집 생활비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외가 친척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다가 생활했죠. 생각해보니까 빌린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네요. 그때 저희 형편엔 그 돈을 돌려줄 수 없었으니까요. 저희 친척분들도 거의 못 받을 생각으로 저희 안 됐고 불쌍하니까 돈을 조금씩 내어줬던 거겠죠. 그런데 하도 빌붙으려 하니까 다들 점차 난색을 표하면서 저희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합격한 언니에게는 또 돈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도 하다 보니 점차 내쳐지게 된 것이었죠. 재수 끝에 언니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 다닌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길 나와서 취업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였죠. 남들은 명문대 다니면서 공부에 엄청 쏟아부어서 최고 학점을 따낸다든지 아니면 각종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대학을 다녀야만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벌이 되는 걸로는 과외 같은 고액 알바가 있고 그렇던데 저희 언니는 남달랐어요. 정말 순수하게 딱 학교만 다니더라고요. 네 언니가 대학 졸업장만 따고 그걸로 취업만 해봐라. 어차피 그럼 다 해결될 거야. 엄마는 느긋하기만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언니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 서비스까지 건드리게 된 걸 본 제 입장에서는 마냥 생각이 여유로울 수 없었어요.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 산 채 연락만 가끔 이어갔던 아빠가 암에 걸리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네요. 진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냥 아빠한테 우리가 다 해줄 필요 없다고 전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로 가서 오만 보호자 역할을 다 하면서 병원 수발을 들었고 물론 돈도 다 대주었죠. 이해가 안 갔어요. 술을 그렇게 사랑해서 미쳐 살더니 기어이 스스로 간 기능을 망쳐버린 그런 사람이 뭐가 불쌍하고 동정심이 간다고 저희 코가 석자인데 도와주는지요. 그래도 아빠잖아. 니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친아빠고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저를 엄마는 되려 냉정하고 못됐다고 했습니다. 잘난 아빠의 암투병 때문에 저희 집에는 빚이 더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방으로 혼자 내려가 돈을 벌게 되었죠. 엄마가 오열하다시피 울면서 저에게 부탁했어요. 네 언니 졸업해서 좋은데 취직하면 되니까 네가 그때까지만 돈 좀 벌어줘라. 우린 너밖에 없어. 저는 이제 가 성인이 됐을 뿐인데 저밖에 없다니 제가 믿을 구석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슬프고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전 그저 그런 대학이나 간신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취업해서 열심히 돈부터 벌라는 가족들의 말이 근거 없는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몸이 이때부터 많이 안 좋았어요. 아빠 간호하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도 많이 나빠졌거든요. 전 그렇게 20살 나이에 혼자 지방으로 내려갔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타 지역에서 온 또래들이 있어서 그중에서 친해진 언니 2명과 주로 잘 지냈죠. 일 시작하고 며칠 지났을 때 저보다 거기서 먼저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5년 바짝 벌고 나가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거의 그 정도 기간을 죽어라 일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라 했습니다. 전 어쨌든 1년만 해볼 생각이었어요. 언니가 대학 졸업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다 보니까 일은 적응이 돼서 할만했는데 공장 근무에 시달리다 보니 거의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텃세 같은 것도 은근 심해서 이것 때문에도 마음고생을 꽤 했고요. 여자들끼리 신경전도 있었기 때문에 이중고였어요. 저는 월급 받으면 저 생활비만 남기고 다 집으로 붙였습니다. 제 생활비라 해봤자 그곳에서 큰돈 쓰면서 지낼 일 없었기에 그마저도 조금씩 저축하는 시기였죠.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결혼자금 모으고 차 한 대씩 뽑고 자기 재산 불려갈 때 전 집에다 돈을 바쳤습니다. 빚 갚고 생활하라고 착실하게 돈 붙였어요. 저랑 비슷하게 공장 들어온 여자애가 있었는데 동갑이었거든요. 1년 됐을 때 기념이라면서 차를 뽑더라고요. 고작 21에 자기 힘으로 렉서스를 구입하다니. 생각해보니까 저도 집에 돈만 안 붙였더라면 그 차 살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허무했어요. 저는 저 혼자서 아빠, 엄마, 언니를 지탱하고 있는 입장이었기에 벅찼습니다. 저 근무 1년 넘겼을 때 언니한테 취업 준비 미리 하고 있는 거 맞냐면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아직 대학 졸업 전이니까 졸업까진 자기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말라면서 언니가 어느 날 폭발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그거 듣고 울컥했는데 그래도 취업 압박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이해를 해줬어요.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었고 취업 걱정해본 적도 없었기에 언니의 고충을 제가 모를 거라 여기면서까지 말이죠. 그리고 제가 공장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언니로부터 청천벽력의 선언을 듣고 말았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언니가 대학 졸업하고 말이 좋아서 취업 준비생이지 백수로 있는 것 때문에 늘 속이 터져서 공장 일 하다가도 깊은 한숨을 내쉬기를 매일같이 했던 저인데 대학원 가고 싶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정신이 아득해져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언니의 편이었죠. 이왕이면 대학원까지 나와서 제대로 해볼 생각이라고 그런 결심을 한 언니를 저희 가족이 지지해주고 밀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다 뒷바라지 해주나요? 결국 저보고 더 희생해달라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언니는 대학원을 가겠다는 결심이었죠. 제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면서 다 때려치우더라도 천하태평하게 대학원 타령을 이어갈 위인이 바로 저희 언니였습니다.
그걸 알기에 저는 또 인내했죠. 대학원 준비에 들어갔던 언니는 결국 또 그걸 이뤄냈어요. 졸업한 대학 말고 다른 명문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게으르고 천성도 나쁘고 생활력 없고 책임감 부족하고 그런 인간이 왜 하필 공부머리는 좋게 타고났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진짜 아무짝에도 하등 쓸모가 없었어요. 차라리 공부를 못했다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며 희망 고문은 없었을 텐데요. 제가 20살 봄에 떠났던 지방행,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오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 공장에서 5년씩 일한다고 들었을 때 속으로 비웃으면서 난 그럴 리 없다고 여겼는데 결국 그 5년의 주인공은 저였던 것이죠. 스스로 비참하고 씁쓸하더라고요. 5년 찍었을 때 무조건 일 때려치우고 올라갔습니다. 아주 작은 집에서 엄마, 언니, 저 이렇게 세 몸의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경제활동 못하는 걸 넘어서 이제 일상생활이 편안하게 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고요. 너무 약해져 있더라고요. 언니 정신 못 차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지칠 대로 지치더라고요. 셋이 분리형 원룸에서 살자니까 죽을 맛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감정 상하거나 싸우는 일이 생겨도 집에서 피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방문 닫고 들어갈 자기만의 공간들이 없었고요. 싸워도 서로 그냥 등 돌리고 앉아있어야 했어요. 주택 청약 알아보고 시작하면서 정말 간절하다 못해 울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5년을 희생하면서 일했는데 돌아온 현실이 고작 이 정도란 것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제가 번 돈의 상당수가 아빠한테 들어갔습니다. 아빠 사는 집 월세, 생활비, 병원비, 약값 등등. 그리고 엄마와 언니가 생활하는 것 전부도요. 언니 대학 재학 때도, 대학 졸업하고 백수일 때도, 대학원 준비할 때도, 대학원생이 되어서도 그 돈 제가 다 대줬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올라오자마자 파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10원 한 장 더 이상 안 버는 저를 엄마와 언니는 아무래지 않았습니다. 절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태도가 고맙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두 사람도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살다가 돈 다 떨어지면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진짜 사람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집구석에 붙어있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이러다 우울증이 심해질 것 같아서 결국 일자리 알아봤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5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 시작하게 된 게 구청에서의 아르바이트였어요. 당시 기준으로 제 급여가 월 9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이 중에서 40만 원가량은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웃기죠? 말도 안 되죠? 아직도 그러는진 모르겠네요. 설마 지금은 안 그러겠지 싶어요. 그런데 그땐 정말로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월급의 반 정도는 상품권이라니 눈물 나게 초라했어요. 그래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지방에서 혼자 살면서 공장 일이나 했던 저는 세상 이치에 박지 못했고 물정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호구처럼 그렇게 일했어요. 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만족하며 다녔죠. 90만 원 벌어오면 10만 원도 저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벌어온 그걸로 제 식구가 살았고 심지어 아빠까지 엄마가 몰래 챙겨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저희 집에 이제 빚이 없었기 때문에 숨통이 트였던 거지 빚마저 있었다면 암흑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랬다면 저는 무조건 가출했겠죠. 고졸인 저는 방송통신대학교를 알아보았고 대학 졸업장을 따고자 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사업하는 게 아닌 이상 계약직 전전하지 않으려면 대졸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구청에서 일하면서 듣게 된 조언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장을 저는 결국 따냈고 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였습니다. 분노 뒤에 어떤 감정이 오는지 전 그때 알았어요. 바로 포기였습니다. 저는 구청 일을 그만둔 뒤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젊은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 법한 스파 브랜드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말단이었고요. 언니, 대학원 과정 끝내면 일자리 번지르르 한 거 구해. 꼭 그래야 돼. 나랑 계속 말했고 약속했었잖아. 언니 일 시작하면 나 일 그만둘 거야. 나 먹여 살리겠다고 언니가 그랬었잖아. 그 말 지켜.
새로 직장 들어가게 된 제가 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속에서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었지만 언니가 말로나마 알겠다고 저에게 대답하는 게 약간 위안은 됐어요. 그래도 믿고 싶었나 봐요. 제 희생이 오로지 외길은 아니었다는 것, 보답받을 수 있는 양방향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스파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며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 하나로 굴러가고 있었죠. 돈 벌어오는 기계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너무 힘들었죠. 언니의 그 잘난 대학원 과정이 끝나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인내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근무를 시작했던 지점을 떠나 더 큰 지점으로 근무지가 옮겨지게 되었어요. 레이저 매장으로 옮겨지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집에서 멀어도 너무 멀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출퇴근도 했지만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모를까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안고 있던 참이었는데 새로 옮겨진 그 매장에서 친해진 직원이 저한테 자취하는 게 어떠냐면서 물어보더군요. 저보다 1살 많은 언니였는데 매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로는 세정거장이었고 가끔은 걸어다니기도 했다는 말에 제가 솔깃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자취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서울에서도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 집값이 장난 아니었어요. 틈틈이 매물 올라온 것들을 일하면서도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매장 사람들끼리 퇴근하고 회식차 모여 술 한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점으로 온 후에 한 번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었기에 그날만큼은 빠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대화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자정이 넘어간 시각이라 저희 집까지 가기에는 택시비가 너무 비쌀 거라면서 그 친한 직원 언니가 자기 자취방에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그래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죠. 원룸이긴 해도 내부 구조가 넓게 잘 빠진 데다 신축이라서 깔끔하더군요. 실례지만 여긴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8천에 55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언니가 자기도 월세는 많이 부담스럽다 했어요. 다달이 현금으로 나가니까 아깝다면서요. 저기 그럼 혹시요. 누구랑 같이 사는 것도 괜찮으시면 룸메로 전 어떠세요? 월세 같이 내면 언니도 더 괜찮지 않으세요? 분위기 살피다 조심스레 여쭤봤는데 그 직원 언니가 고민 좀 해본다고 하더니 다음날 오케이 사인을 보냈어요. 저는 지내면서 다른 거 일체 신경 안 쓰고 더 부담 안 하는 조건으로 월 20만 원을 그 직원 언니한테 주면서 그 집에서 지내게 됐죠. 와, 너무 편하고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서 직장 동료랑 자취하겠다고 하니까 엄마와 언니도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엄마가 저보고 너무 잘 됐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취하느라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면서 분명 그런 말은 한 번쯤 해야 엄마 성격에 맞는 건데 그런 말을 왜 안 하지 싶었어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지만요. 그 이전에 같이 살게 된 직원 언니한테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가는 편이고 자취방으로는 원래도 안 불렀기 때문에 저보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직원 언니가 고맙게도 먼저 말해줬죠. 혹시 두 분이 여기 자취방에서 데이트해야 하는데 제가 방해하는 건가 싶어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직원 언니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 넘치고 센스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민폐 안 끼치려고 그래서 더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같이 산 지 3개월째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 직원 언니 남자친구분께서 저한테 자기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놈 있는데 연애 한 번 잘못 끝났던 후유증으로 거의 2년을 솔로를 지내고 있는데 너무 아깝대요. 외모도 나름 괜찮다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얼굴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누구라도 훈훈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외모였거든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저는 조건이 부족하다 못해 구질구질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는데요. 직원 언니가 엄청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제가 너무 괜찮은 애라서 잘난 남자를 붙여줘도 꿀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면서 말이죠. 태어나서 그런 식의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 전 얼굴까지 빨개진 채 허둥지둥하면서
그럼 연락은 일단 주고받아 볼게요. 그쪽에서 절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선 동의했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바꾼 연락을 이어갔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초장부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저랑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동갑이라 말을 놓다 보니 금세 친해졌습니다. 공장 3년 차일 때 옆 동네 공돌이랑 짧은 연애 한번 했던 게 전 전부였기에 정말 설레고 좋았죠. 실제로 만나서 몇 번 놀다 보니 더 감정이 깊어졌고 둘이 마음이 통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드디어 제대로 된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었죠. 남자친구는 집이 회사랑 멀어서 이제 구하게 된 자취방에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어디인가 했더니 회사가 위치한 동네의 지하철역 앞이라고 하더군요. 역세권 오피스텔 전세였습니다. 입사 기념으로 부모님께서 얻어주셨다고 하는 말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전 부모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퇴근 문제로 자취하게 되면서 엄마가 아빠를 집으로 불렀거든요. 명목상의 이유는 아빠 월세 집을 빼면 나오는 보증금 500만 원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과 건강 안 좋은 사람들끼리 따로 살면 걱정되니까 합치는 게 낫다는 것이었죠. 저에겐 아무런 상의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 보니까 아빠가 함께 사는 것에 언니가 불만을 품게 되었던 거죠. 언니가 지랄하니까 별 수 없었다면서. 부모님은 언니에게 돈을 지원해 주었고 그렇게 언니는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직장 동료랑 같이 사는 형태로 자취방 생활을 하게 된 건데 언니는 그렇게 쉽게 진짜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이 화를 어떻게 표출하면 좋을지 저 스스로도 모르겠어서 일단 잠자코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자기 집안의 재력을 드러내니까 제가 상실감이 드는 걸 넘어 허무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었고 결심을 굳힌 게 있었어요. 아, 얘는 완전히 나랑 별세계 사람이구나. 어차피 나랑은 결혼 같은 거 힘들 테니 연애나 재미있게 해야겠다. 미련 없도록. 넉넉한 집안 형편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은 어떠한가. 어디 한번 체험이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부담감 한 톨 가지지 않고 자기를 대하는 제 모습에 남자친구는 오히려 감명받았나 봐요. 저처럼 생활력 강하고 정신력 강한 사람은 여자 남자 통틀어서 자기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며 만날수록 신기하다면서 그런 얘기를 술김에 엄청 솔직하게 저한테 털어놓는 겁니다. 나는 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데 너도 날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 취기가 올라서 벌개진 얼굴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가 저를 좋아하는 게 훨씬 크대요. 비교가 안 된대요. 이제 20대 후반 나이 접어드는 만큼 어느 정도 결혼 얘기 나누면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얘기까지 하는 걸 듣고 남자친구가 정말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남자친구에게 경계선을 그어두고 만났는데 그런 진심을 듣고 나선 방어 기제를 풀었어요. 상대가 저한테 진심이니까 저도 제 마음을 다 주고 싶어지더군요. 그때 직원 언니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매장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취방도 빼는 수순이었고요.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주 수줍은 모양으로 말이죠. 자기 자취방으로 들어와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그러는 거예요. 공간이 꽤 나오니까 자긴 작은 매트리스 사서 다른 쪽에 설치하고 거기서 잘 거래요. 그리고 자기 침대는 제가 쓰래요. 거절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너무 좋았고 너무 고마웠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가족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자식이라고 있는 게 지 부모를 이렇게 모른 척하게 있니? 네 언니가 나이 30 다 되도록 나아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야 자취방 하나 얻어줬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불만이야? 엄마의 말에 저는 힘 빠진 웃음만 새어나왔어요. 멋대로 아빠랑 작당해서 같이 살고 언니한테 자취방 얻어주고 그 모든 지원을 해준 건 저였는데 결정해서 절 빼놓은 것에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안 보냈어요. 지금까지 보낸 것만 다 합쳐도 웬만한 전셋집 마련은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가 꽉 악물어졌던 거죠.
그래도 마음은 너무 불편했기에 이런 와중에 새로 자취방 알아보고 구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겹쳐졌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제안이 소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의 월세 매물 시세들을 알아본 저는 그 월세 금액의 반 정도로 계산해서 표를 만든 후 남자친구에게 보여줬어요. 앞으로 이 정도 금액을 매달 보내주고 싶은데 동의하냐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서는 저한테서 10,000원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제가 깜짝 놀랐죠. 전 당연히 돈을 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며 특혜와 행운은 제 인생에서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안 받고 싶은데. 근데 네 생각이 그렇다면 너무 딱 거절은 하지 않을게. 대신 네가 말한 그 액수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어. 일단은 들어와서 살아. 같이 살아보면서 나도 생각해볼게. 난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라. 남자친구가 우선 보류라는 절충한 카드를 내밀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휴무일에 짐을 옮겼고 남자친구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동거한다는 사실은 집에 알려야 할 것 같았죠. 시간 났을 때 기회를 봐서 이 사실을 밝혔어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라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발끈하는 겁니다. 그럼 결혼이라도 할 거니? 아무리 그래도 동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넉넉했으면 나도 고민 없이 내가 살 집 따로 구했을 거야.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단기간에 바로 적당한 매물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랬지. 내가 왜 돈이 넉넉하지 않을까, 엄마? 난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너는 그런 얘기를 굳이 왜 또 시작하려 그래? 근데 너 있잖아. 월급 진짜로 안 올랐어? 왜 작년이랑 월급이 똑같다고 그래?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판판이 노는 언니한텐 돈 가지고 잔소리 한 번 안 하면서 세월이 흘러도 저한테만 이러는 거 지겨울 만큼 똑같았어요. 지긋지긋하고 짜증이 나서 엄마랑 또 싸웠네요. 싸우고 나면 늘 후회하고 마음고생하는 게 저라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어서 그게 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저는 계속 일을 다녔고 언니는 드디어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대체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당초에 취업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답답했어요. 설마 대학원을 나와서까지 그렇게 방황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줄은 정말 충격이었는데 제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이더라고요. 동거 사실이 남자친구네 집에 알려지게 돼서 우선 저는 남자친구의 누나분부터 만나보게 되었죠. 궁금하다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먼저 남자친구 통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밥 사주겠다고 해서 남자친구랑 둘이 나갔는데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정말 미인이었어요. 정말 예쁘게 생기셔서 속으로 와, 큰일 났다. 나 정도는 어차피 마음에 들어 하실 리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제 집안 얘기며 이런저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웬일인가요? 누나분께서는 제가 너무 괜찮은 애라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전하신 거예요. 대체 제가 그날 무슨 인상을 전해드렸기에.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남자친구 집에 부모님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죠. 좋은 브랜드 아파트더라고요. 고급 아파트는 길에서 지나가다가 본 게 다였지 들어가 보기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누나분께선 데이트 핑계로 빠진 상태였고 남자친구네 부모님만 계셨어요. 어이구, 둘이 엄청 잘 어울리는데? 둘만 좋다면야 우리도 좋은데요? 저녁 다 먹어갈 때쯤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 너무 놀라서 먹던 걸 뿜을 뻔했어요. 어머님께서도 미소가 너무 해사하시고 말씨도 나긋하셔서 전 늘 퉁명스러운 가족에게 둘러싸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다정함이 낯설었고 또 약했습니다. 너무 멋진 가족이란 생각만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부럽더라고요. 그 후 며칠 흘렀을 때 엄마랑 통화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죠. 그런데 엄마가 펄쩍 뛰더라고요. 얘가 진짜? 그냥 사귀는 거면 모를까 동거하느니 뭐느니 그런 것까지도 그냥 두고 봤는데
결혼? 아휴, 생각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지. 너 어디 사니? 어떻게 하고 사는지나 그것부터 좀 들여다봐야겠다. 당장 남자친구랑 사는 집 주소를 부르래요. 그리고 저랑 진지하게 대화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골치 아팠지만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기도 했고 어디서 사는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는커녕 초대해드린 적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시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엄마를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우선 제 선에서 대화를 먼저 정리해놓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마침 남자친구가 외가에 일이 생겨서 주말에 저희 자취방을 비울 일이 생겼어요. 이때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시간 되면 오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도 상황 설명을 했고 집 방문에 대한 동의도 구했어요. 금요일에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남자친구가 집 청소 싹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내심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토요일 낮에 오신다던 엄마는 매사에 자기의 말과 행동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랄까봐 저녁 때가 다 돼서야 왔어요. 아빠도 같이 오셨네? 그런데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도 함께였죠. 저한테 이런 방구 없이 아빠랑 같이 온 걸 보면서 제가 머리가 다 지끈거렸어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리 준비해뒀던 재료들로 푸짐하게 저녁 차려드렸어요. 저녁 먹으면서도 맛이 어떻고 저떻고 식당에서 사 먹으면 이렇고 저렇고 진짜 두 분 다 말이 많았어요. 저녁 다 먹고 나서는 오피스텔이 위치는 좋은데 넓지가 않다. 여기 얼마냐 대출이냐 이런 걸 저한테 캐물었고요. 결혼한다 그러면 그때 드는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나 벌긴 버니까 앞으로 그 돈으로 살면 되고 이제 언니 취업하면 엄마는 그 돈 가지고 가계부 잘 쓰면 되겠네. 제 말에 엄마 표정 안 좋아지고 아빠는 불편한 내색으로 헛기침했어요. 그걸 보고 저도 짜증나서 뭐라고 말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엄마도 금세 본색을 드러냈어요. 네가 우리를 책임져야지. 결혼해서 왜 도망을 가? 내가 왜? 이제 언니 보고 하라 그래. 아휴 진짜 너 그냥 결혼하지 마. 골치 아프니까 다 하지 마. 저 이때 머리 뚜껑 열려서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엄마는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욕을 했고 아빠는 그 옆에서 저한테 어디 엄마한테 소리 지르냐며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감정 폭발한 상태로 난리를 피우다가 이대로라면 진짜 화가 나서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부모님을 쫓아냈어요. 강제로 등 떠밀었습니다. 아빠가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중얼거리는데 턱 밑까지 정말 쌍욕이 차올랐네요. 얘가 보자 하니까 이 늦은 시간에 이 엄동설안에 진짜로 가라는 거야? 엄마가 저한테 확 짜증내더니 오피스텔 출입문을 힐끗 한번 보고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택시비 줘. 넉넉히 줘라. 주말이라 도로 막힐라. 돈. 그놈의 돈. 저한테 결혼에 대해서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던 가족들의 모습이 경멸스러웠습니다. 제가 미친년처럼 발작했어요. 미쳤어? 진짜 왜 이래? 나 진짜 열받아 죽을 것 같아. 난 엄마 딸 아니야? 아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저 혼자 발까지 동동 구르면서 소리 지르는데 부모님은 동물원 원숭이 보듯 절 쳐다보더군요. 당장 두 분 다 꺼지라고 앞으로 영원히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피스텔 출입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봐. 너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 천천히 반성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에 웃음이 다 나왔네요. 반성이라뇨? 저는 그 하룻밤을 온전히 자지도 못한 채 분노에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제 지난날이 너무 불쌍하고 어리석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돌아왔을 때 전 당연히 안색이 엉망이었고 고질한 가정사를 또 숨기지 못한 채 다 털어놔야만 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너랑 결혼 생각 못하겠어.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안 돼. 넋이 나가서 그런 말까지 뱉었는데 문득 보니까 남자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정신이 번뜩 들었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자친구를 달래줬네요.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분한데 넌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겪고 있었냐면서 남자친구는 저 대신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확신, 결혼에 대한 결심이 남자친구는 더욱 확고해졌다면서 얼마 전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결혼식은 좀 더 나중에 올리더라도 우선 프로포즈를 꼭 하고 싶었다면서 말이죠. 남자친구의 떨리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서 꽃다발과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솔직한 심정으로 아주 복잡한 상태예요. 하도 연락이 빗발쳐서 결국 번호 차단까지 해놓은 가족들 생각으로 말이죠. 미안하다면서 사과해오는 그것조차도 이젠 짜증이 나서 차단해놨는데 왠지 셋 중 누구라도 절 곧 찾아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에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전 직원 언니에게 상담을 청했더니 저보고 단호하게 가족들과 연을 끊으라고 했어요. 더 이상 가족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제 안에 남은 미련한 미련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에 이견을 달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프로포즈해온 이상 제가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될 것 같아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리를 해야 하나 봐요. 그러기 위해선 차라리 제가 먼저 집을 찾아가서 선언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